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적에 대한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아마 그 의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 이후에는 이 얘기를 할 기회 자체가, 시간 자체가 또 그런 뭐랄까 이런 얘기를 꺼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긴급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내란 수괴입니까? 제가 이런 취지로 그저께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으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말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왜냐? 그 판단 체계의 결과가 정말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권을 놓고 선포하고 나서 그 한계에 대체 뭘 위한 목적이었느냐, 대체 뭘 노린 것이었느냐, 그래서 뭘 얻었냐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데 대체 뭘 한 것이냐, 정말 비정상적이고 정말 무능의 극치를 달린 것이다 라는 취지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자 두둔하고자 하는 마음이 단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도 국정 운영이 과연 안정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난 뒤에 국민적 평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긴 하다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다고 해서 내란 수괴 혐의를 씌우는 것은 현재까지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다. 법률적으로도 그렇다. 정황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을 방첩사령부 과천에 그 구금 시설을 마련해놓고 거기에다가 가두려고 했다.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공교롭게도 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내란 수괴를 탄핵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내란 수괴냐 아니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을 부결하는데도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바뀐 게 뭐였습니까? 이 소위 홍장원이라고 국정원 1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홍장원이라는 사람 그 전에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국정원 1차장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계엄 작전 지휘선상에 있던 방첩사령관이랄까, 그 다음에 특수전사령관이랄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아닙니다.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야당 의원과 연락을 했습니다. 나 국회 정보위에 나갈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홍장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얘기가 다른 점, 그리고 또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국회 정보위 출석 이후 증언 이후에 정회 도중에 야당 의원과 나눈 이 문자 메시지 이런 걸 이게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구나.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 지지층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한동훈 대표를 구금하려고 했다. 이런 거에 상당히 분노하실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구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계엄이 떨어졌을 때는 체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체포하느냐? 현행 범일 경우에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다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내란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증언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근거 한번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또 그 상대방과는 전혀 배치되는 주장.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서로 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자꾸 말씀드린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분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인이를 가릴 시간과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짧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부터 약간 이상했습니다. 홍장원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느낌상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 국회 정보위에 나오기 전에 야당 의원과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정보위원면 나가서 사실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어제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 김병주 TV 그 김병주라는 사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육군대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하고 있는 지난 여름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계엄령 뭐 이런 것들 갖다 주장했던 그 김병주입니다. 이 김병주 TV 특전사령부 항의 방문 실시간 방송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정보위를 열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한다. 박선홍 민주당 의원이 정보위를 열기 위해 여당 간사와 지금 협의 중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 접촉이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야당 의원 또는 야당 간사 또는 정보위원장 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과 접촉하기보다는 뭔가 이 야당과 접촉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당 차원에서 밝힌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힌다는 거 글쎄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도되지 않은 그 이면에 다른 뭔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해당 보도 내용만 놓고 봐서는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이런 처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홍장원은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정보원은 보통의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저긴 정보기관이고 첩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1차장이나 된다는 사람이 국정원장 바로 밑에 있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처신을 하는 것인가?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뭐냐면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이 국회 정보위 증언 이후 정회 도중에 야당 간사인 박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노무현 때 청와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아마 국가정보원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정확한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선원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선원이 2021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거의 마렵에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끝날 때까지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던 홍장원과 박선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선원과 홍장원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이라고 이 사람과 홍장원이 나눈 메시지에서 홍장원은 뭐라고 주장하냐? 조 원장,
여기서 말하는 조 원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입니다. 조 원장에게 대통령 전화 받았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한데도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 홍장원의 주장입니다. 홍장원이 주장을 했다고 지금 현재 이 정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곧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조태용 국정원장, 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해서 홍장원의 말을 100% 믿을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냐,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원장의 이런 뺀질이 성격을 뻔히 아니 대통령이 내게 직접 연락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조태용과 평소에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 뭡니까? 홍장원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나한테 했다, 전화를 해서. 그리고 조태용은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 홍장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다음날 그거 오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의 근거는 지금까지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홍장원이 내놓은 간접 증거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 내역이지만 그 통화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그걸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홍장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는 상당히 기이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계엄 작전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김병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현역 군인입니다. 여러분들 특전사령관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입니다. 수방사령관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수도 서울을 방해하는 사령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현역 군인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 진두지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장관, 이런 사람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못 듣고 계엄 선포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나는 그걸 알게 됐다. 그 전까지 난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자기들은 몰랐다. 자기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 곽종군 특전사령관, 이 사람은 특전사는 여러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을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 꽃 지역에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체포해라, 또는 국회 의결을 갖다가 무력화시켜라,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수방사령관도 여러분들 그냥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는 이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돼서 결국에는 탄약 안 갖고 갔다, 공포탄 갖고 갔는데 나는 빈몸으로 임무 수행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특수전사령관,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이 국회 안에서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했는데 나는 그걸 갖다 임무를 거부했다. 항명일 줄 알았지만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지금 현역 군인인 특전사령관이 저거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책임이고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그거 난 거부했다.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서 내 재량으로 빈몸으로 임무 수행하고 뭐 이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내가 그거 다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하더라도 저 이 사람들의 처신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것들이 홍장원의 주장과 결합이 돼서 전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정황도 별로 챙겨보지 않는 사람들이 내란 수괴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는 이게 거의 확고부동 사실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군인들의 행태, 그 다음에 국정원 1차장 그 사람의 처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 그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긴박한 시점에 지금 이렇게 온갖 주장이 난무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거 정말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상당한 거부감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또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차분하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온갖 주장을 다 필터링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점들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솔직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저건 내란 수괴인데 어떻게 내란 수괴를 감싸줄 수 있고 어떻게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을 갖다가 부결하자는 그 의견을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게 계속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심정적으로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정말 국가 초유의 사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도 국가 초유의 사태이지만 지금 이 사후 문제도 정말 국가 초유의 사태고 그 결과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것도 정말 국가 대혼돈의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헌재에서 이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결과 그것도 정말 국가 초유의 사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1분 이 1시간 이 하루 이걸 갖다가 정말 허투루 보낼 수 없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차분해야 된다. 정말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갖고 정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